우리나라의 광역교통 대책이 사실은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해봐야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언제쯤 개통이 될 걸로 두 분 예상하시나요? 그거는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B노선은 희망적으로 보았을 때 2030년, 그 C노선은 한 2029년 정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담겼던 그 노선도 그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손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쁘다. 왜냐?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니체의 말입니다. 어떤 고통보다 참기 힘든 고통, 바로 희망 고문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을까요? 줄 듯, 안 줄 듯. 될 듯, 안 될 듯. 오늘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이자 승부처였던 GTX 노선 착공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수도권 전역 1시간 이내 이동시대를 열겠다는 GTX. 과연 고된 출퇴근길에 지친 수도권 시민들에게 희망이 될지 아니면 계속 희망 고문이 될지 오늘 이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네, 모빌리티를 향한 집착남녀 모빌런들. 오늘은요, 진장원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 기자와 예, 안녕하세요. 함께합니다. 본격적인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정부가 처음 밝혔던 GTX의 착공과 개통 계획 정리해 볼까요? GTX A, B, C 노선이 지금 추진 중인데 A 노선 먼저 얘기해 보면요. 재정 구간, 민자 구간 합쳐서 2023년 말 개통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이 두 노선이 2024년 상반기 6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정부는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GTX B 노선은 이르면 2022년 말에 착공, GTX C 노선은 2021년 말에 착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미 다 이제 지나간 시점인데요. 현재로서는 착공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올해 7월을 기준으로 국토부의 보도자료를 다시 살펴보니까요. GTX B 노선은 2024년에, GTX C 노선은 2023년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3, 4년 정도 흐르는 사이에 비교를 해보면 한 2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GTX A, B, C 노선 언제쯤 개통이 될 걸로 두 분 예상하시나요? GTX-A의 경우에 가장 빨리 진척은 되고 있지만 아시겠지만 그 삼성역 주변에 그 서울시가 추진하는 복합 환승센터 개발 문제가 그 걸림돌이 돼서요. 실제로 정차가 가능하려면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는 돼야 되거든요. B노선은 뭐 현재로 봐서는 그나마 희망적으로 보았을 때 2030년, 그 C노선은 한 2029년 정도. 자, 세 개의 노선 중에 제일 불안한 건 이제 B노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B노선 같은 경우가 구간이 총 3개로 나눠지는데요. 국가 재정 사업으로 진행되는 구간이 가운데 있습니다. 용산에서 상봉 구간, 그리고 이제 양 끝에 송도에서 용산, 그리고 상봉에서 남양주 마석 구간 이제 민자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재정 사업 구간이 조금 수월하게 될까 했는데 요거부터가 사실 좀 걸려들었었어요. 그래서 재정 구간에 해당되는 그 4개 공구에 대해서 그 시공사 입찰 과정이 있었는데 이 몇 번 계속 이게 유찰이 됐죠. 아니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상 이렇게 유찰되는 이유가 뭐 요즘 워낙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도 인테리어 하려 그러면 이게 거의 2배로 뭐 상승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어떤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부 재정 사업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BTL 사업이라는 거하고 BTO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BTL 사업이라는 것은 정부가 먼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 조금 참여해주라. 그래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 건설하고 그 이전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임대 수입을 정부가 보장해줘서 받아먹는 사업이거든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거를 반영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BTL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렇게 먼저 요청하다 보니까 GDP 디플레이터라는 좀 유리한 그런 그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반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BTO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민자 사업인데 이거는 민간이 뭐 GTX, A, B, C 이런 게 좋으니 이걸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정부가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 건설 전후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GDP 디플레이터라는 거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5%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GDP 디플레이터는 16% 오른 거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재정 사업에 참가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걸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원래 GTX B 구간은 원래 전 구간을 전부 민자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워낙에 이제 사업성이 낮다 보니까 반드시 철도 사업은 민자 사업이 거쳐야 되는 게 민자 적격성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 사업으로 할 만하냐를 따져보는 건데 사실은 두 번 다 탈락을 해서 민자 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돼서 왜 탈락했을까요? 수요가 너무 적은 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강남 쪽으로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업성이 부족해서 탈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할 수 없이 내놓은 대안이 이 중간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중간은 이제 용산 상봉은 정부가 하고 나머지 구간만 민자를 유치하자라고 했고, 이번에 유찰이 된 곳은 이 재정 구간입니다. 사실은 정부가 그냥 돈을 대고 건설사는 그 비용만 맞으면 들어가서 공사만 하면 되는 건데요. 실제 원자 재비, 인건비 뭐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책정한 공사비가 너무 적어서 애초에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게 지금 그 건설사들 얘기입니다. 이제 뭐 물가도 그렇고 사업성도 그렇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럼 애시당초 이게 경쟁 입찰이 가능했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겨요. 왜냐하면 워낙 큰 사업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는가? 제한적이죠. 예, 지금 GTX B는 현재 알려진 바로는 대기업들이 예전 같으면 각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서 경쟁이 되는데 이번엔 워낙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우리끼리 경쟁하지 말자 이래서 컨소시엄을 하나만 구성해서 들어오는 걸로 지금 얘기가 거의 알려져 있습니다. 큰 기업들 위주로 해서 하나만 들어오게 되면 유찰이 될 거고요. 그럼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 수의계약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논의를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사업자 선정이 계획대로 됐다. 그러면은 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뭐 민자 사업을 취하는 이제 순서를 보면은 만약에 이 경쟁이 되면은 그 중에서 이제 타당한 프로포잘을 낸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하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이제 정부하고 뭐 그 설계하는 그런 구간, 뭐 비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협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GTX C 같은 경우가 그 벌써 지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금 정리해졌는데 아직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음마아파트 지하로 통과하는 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지하 통과 이슈. 그다음에 이제 창동 네. 그 구간을 또 지하로 해라. 그래서 지금 협상이 딜레이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B 같은 경우도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되더라도 이 협상 과정에서 또 어떤 암초를 만날런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사업자 선정을 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과정, 남은 절차들 이런 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거든요. 네, 국토부가 최근에는 이제 깔끔히 정리해놨는데요. GTX B 노선 재정 구간과 민자 구간 모두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라고 했고요. 개통은 2030년으로 예상한다라고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 구간 같은 경우에 이제 남은 절차를 한번 보면은요. 지금 올해 7월에 그 민자사업 기본계획은 고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이제 올해 말에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보겠다라는 계획인데 뭐 올해 말에 선정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정부와 이제 실무 협상을 벌여서 실시 협약 체결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또 시간이 한 1년 기본 걸리기 때문에 2024년 상반기에나 이 사업자와 실시 협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이 되겠죠. 그래서 2024년에 GTX B 노선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는 게 국토부의 이제 현재 입장입니다. 자, 이제 C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일찌감치 사업 자리를 정했어요, C 노선은. 근데 여태껏 착공을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역별로 이슈가 많습니다. 일단 강남구 일대에서 음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컸던 부분 대처하느라고 오래 걸렸고 강북 지역에서는 그 도봉 구간이에요. 창동에서 도봉 구간에 지상철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또 지자체까지 반발이 거센 상태여서 이런 부분들 지금 다 정리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 도봉 구간 같은 경우에는 KDI의 검토 결과가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개통은 2028년에 개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게 국토부의 지금 상황 설명입니다. 네, 지금 창동 도봉 구간을 보면 기존의 지상철도를 활용하는 안이 정부가 원하는 안이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은 지하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지하로 빨리 공사해서 착공하면 안 되는 걸까요? 기존 지상에서 지하로 바꾸게 되면 뭐 한 5천억 정도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원인 제공자가 사실은 정부일 수도 있고 지자체 요구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봉구의 요구에 따라서 바꾼 거라서 도봉구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돈을 누가 대느냐? 민자 사업자한테 그만큼을 돈을 더 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면 결국 정부나 지자체가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올 것이냐. 또 하나 원래 지상으로 이렇게 바꾼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창동역을 기준으로 하면 만약에 지하로 들어간다고 하면 5, 60m 정도 아래에 그 GTX 창동역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1층에 지상 1층에 경원선이 있습니다. 지상 1층에 경원선이 있고 지상 3층에 지하철 4호선 창동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환승을 한다고 하면 한 지하 4, 50m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지상 3층까지 환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환승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애초에 지상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계획은 1층에서 지상 1층에서 경원선하고 평면 환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리면 요 플랫폼 요렇게 넘어가면 바로 여기서 기차를 타도록 하는 평면 환승을 하는 방안으로 구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법이 있지 않으면 쉽게 지금 현재 지상 구간이었던 걸 지하로 내리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와, 그 4, 50m 지하로 환승하는 거 약간 가늠이 안 되는데 서울역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서울역이 아무래도 공항철도 깊은 곳에서 올라오잖아요. 공항철도에서 올라와서 지하철 4호선을 갈아탄다고 하면 그 이동 동선이 엄청 깁니다. 한 10분 예, 걸리죠. 굉장히 긴데요. 그러니까 이제 GTX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광역교통 대책이 사실은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 많은 지하철 노선을 만들어 놨지만 다 가격 정차 아니에요. 그 거점에서 거점을 가야 될 분들이 못 가기 때문에 여전히 승용차 이용자들이 많은 상태인데 그나마 이제 지하철 9호선에 급행과 일반을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조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실패한 광역교통 대책을 이제 만회하려고 나온 게 사실은 이 GTX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대심도로 해가지고 직선화시키고 그때는 이제 지하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안 받을 거니까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갑론을박해가지고 사업을 지연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지나친 어떤 지역 이기주의일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전체 국민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보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GTS ABC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예, DEF가 나와 있습니다. 길이 옵니다. 갈 길이 참 먼데요.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디노선의 공식 명칭은 서부권 광역 급행 철도입니다. 디노선은 사실은 일찌감치 별명도 붙었었어요. 뭐 김부선이냐, 김용선이냐.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래서 김은 김포고요. 부는 부천종합운동장, 용은 용산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담긴 상태로는 김포에서 출발해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일단 오고요. 여기서 이제 GTX 비노선과 만나죠. 그래서 이제 용산으로 함께 따라 올라간다. 이런 이제 구도로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요. 그 원래 올해 말까지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 계획이 있었고, 근데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초기 단계인 거죠. 이제 초기 단계인 건 맞는데요. 이게 또 대선 공약도 그랬고 지난번 경기도 지사 선거 때도 그랬고 D 노선의 경우에 이 D 노선도 더 길게 늘려서 하남을 거쳐서 팔당까지 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계획이 싹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전 타당성 조사나 앞으로 하겠다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대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다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참고로 김부선, 김용선 이 논란과 관련한 기사는 제가 제일 처음 특종을 한 겁니다. 박수. GTX 중심에 있는 네.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예. 정부가 5차 구축 계획을 당초에 2026년에서 2년 앞당겨서 2024년에 수립하겠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 지자체들의 요청을 받아서 한 2년 정도 앞당겨서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한 2년 정도 앞당기는 거는 일단은 GTX 문제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보겠다.
물론 그게 정말로 속도가 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정부는 그런 의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정도로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철도망 계획에 실는 거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지만 또 이제 사타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너무 BC가 이제 안 나오면은 사실 정부로서도 고민이 되거든요. 그 GTX 지금 EF 노선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외곽 도시들 외에도 충청하고 강원 쪽에서도 노선을 연장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반영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너무 길어지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사업성이 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순수하게 철도 운영 측면에서 볼 때는 연장이 길어질수록 운행의 어떤 지연에 따른 어떤 리스크,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실 철도 운행은 사실은 짧은 노선을 운행할 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아니라 외곽으로 벗어날수록 적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요가 적을 것이고 BC가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럼 아까 그 추가역 얘기 때처럼 아마 처음에는 이제 지자체들이 우리가 추가 비용 되겠다 이제 그렇게 나오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진짜 그 협상 과정에 들어가서는 또 이제 다른 얘기 할 수도 있고. 노선의 정리가 일단 필요하고 노선을 정리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고 수요가 나올 건지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손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늘리기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늘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도 다 비용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비용에 들어가면 결국은 요금도 굉장히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요금에 대한 저항도 굉장히 커질 수 있고. 워낙 이 GTX라는 게 큰 사업이기도 하고 만들어만 진다면 편리할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끝과 끝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해 주겠다는 광역 급행철도 GTX, 그 착공부터 개통까지 그 추진 과정도 이름값을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 모빌리티를 향한 집착남녀 모빌런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